딸기 아마노, 안녕하십니까. 부마농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엊그제가 경칩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한 달여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4월 1일이고 날씨가 낮 기온이 여름을 방문케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무관호 농장은 토요일 오늘 수확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고요. 아침에 와서 지금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육묘동 총 5동 중에 한 동을 정식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농장주 분들, 육묘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배지가 안면 배지에 지금 어미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물조리를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서 관부 주의를 계속 적셔주고, 그래서 새뿌리가 빨리 나고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 물조를 좀 들어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아침에도 물조를 들면서 비료 조금 섞어서 25마리 한 500리터 기준 혼합비료 한 300g 타가지고 조루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육묘동 4동 아면배지 염소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동영상 불을 켠 것은 지금 재배동 상황은 지금 저희 무한호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과 수확량은 좀 많고 작년보다는 많지만 가격대가 작년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목표한 금액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옥종 지역에 조금 여러 농장주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은 사마방이 한참 지금 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딸기가 좀 늦게 나오신 분들이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양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양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또 몇몇 또 농가들이 많이 지금 저번에 한 2-3일 흐리면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딸기야 무한호 농장은 곰팡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거의 없는 원인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방적이업을 했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히고 일액이 맺히고 습이 많아도 좀 기존에 잎 제거를 안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또 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얻은 것 같고, 또 그때 추운 날씨였지만은 그때부터 저는 측창을 안 닫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비가 와도 직접 비가 딸기를 때리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닫아야 되지만 그 비가 오는 며칠간을 계속 그냥 하우스 바닥으로는 물이 흘러 내려올지언정 저는 측창을 안 닫은 게 또 조금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막 너무 좋은 시설, 내 시설은 안 좋아, 그래서 농사가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지금 현실에 처해진 그 시설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고민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작물을 키우다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곰팡이 이런 것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량도 줄고 곰팡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딸기가 좀 일찍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 늦게까지 상품을 따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동영상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 저는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정식하고 나서 한 달, 그리고 육묘를 하시든 안 하시든 9월 달에 본격적인 모종을 정식하고 한 달, 이 두 개가 딸기 농사 질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모종 육묘 정식을 하시는 분들, 유인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많아졌고 날씨가 많이 올라갔어요, 기온이. 그래서 두 가지는 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농장주가 어디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 농사는 이제 거의 후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한 해 농사 첫 단추 육묘, 여기에 한 달 정도, 5월 초중까지는 올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뿌리가 완벽하게 잘 자리를 잡아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어미모가 튼튼하게 일찍 쓰러지지 않고 뿌리가 노화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관리, 비료관리, 환경관리 잘 하면서 작물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7월 8월 환경관리 잘하고 방제 잘하고 해서 분화효도 잘하고 정식 시기에 잘 잡아서 또 정식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요거를 또 아주 잘 하시면은 도움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모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삽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인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항상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육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묘를 구입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육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앞서서 마음을 결정을 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젠가는 육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좋은 묘를 가지고 키우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농가 경영비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게 나중에 순이익과 결부지었을 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가육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삽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한 500농가 되지만 삽목 저도 생각을 해봤죠. 삽목을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주위에 삽목을 해서 이제 기준점이 있겠죠. 목표. 저는 이제 목표가 동당 4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설 기준.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보고 주변에 삽목하시는 농가들, 잘하는 농가들 쫓아가 보고 그 포장 가보고 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족하게끔 유인모를 했을 때, 농사를 잘 지고 했을 때 나오는 수확 이상 수확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삽목을 하실 거면 어디서부터 원점이 이제 출발이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삽목을 하실 거면 재배동부터 삽목을 우리가 보통 정식 날짜 70일에서 90일 뒤로 계산해가지고 정식을 하면 6월 초중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날씨도 건조한 날씨보다는 약간 장막이나 우기나 이렇게 습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삽목을 하면 뿌리 활착력도 그만큼 높고 성공률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언제까지 5월 말 5월 중순까지 예를 들어서 런너를 튼실하게 키워가지고 그 런너를 잘라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삽목을 하신다는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냥 재배동에 딸기 따다가 런너 나오면 흰가루 있고 응애 있는 데서 그냥 일꾼도 시켜가지고 어미모주 하나에 런너 한 3-4개씩 달려있고, 또 런너 하나에 런너 하나에 런너 하나 달려야 돼. 그 밑으로 또 쭉쭉쭉 달는 거, 그것까지 막 다 잘라가지고 런너, 삽목.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교육이나 진정한 삽목의, 가치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삽목을 하고 싶으면 삽목을 해야 되는 자기가 필요한 삽목 축수, 그 동만이라도, 저격 확실히 하고,
응애나 총채나 흰가루 이런 거 방제 잘 하면서 영양 생장을 완전히 갈 수 있게끔 이씨 관리해주고 해서 그 어미무에서 튼실한 굵은 런너를 받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어미무 한 주에 런너 하나만 달고 또 그 어미무 하나에 그 런너 하나 다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튼실한 거 1번 모만 잘라서 삽목을 하는 게 진정한 삽목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저도 좋으리라고 예상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삽목 하시는 분들이 유의무할 조건이 안 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재배동 대충 관리하다가 약 대충 치고 막 순 나오고 딸기 따다가 날씨 버티다가 그냥 런너 나오는 거 일꾼도 시켜하고 훅 잘라가지고 그거 잘라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삽목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육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요즘 이제 생각되는 게 좀 두렵고 무서워요. 이 시기가 되면. 왜냐면 이제 육묘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육묘가 딸기 농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새삼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육묘가 잘못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또 틀어질 가망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육묘 시기가 되면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뿌리가 완벽하게 지하부, TR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상부하고 지하부 탑앤 루트 TR율이라고 해서 지상부만큼 지하부가 어느 정도는 비례적으로 발달이 돼야 나중에 이게 오래가고 튼튼한 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육묘가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작물은 배탈이 나는 거고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잘 키우면서 육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고민인 게 뭐냐면 우리가 유인무를 했을 때 지금 주위 분들도 유인무를 자기가 키우는 재배동에서 런너를 잘 받아서 근데 제 상황은 그래요. 좋은 묘를 키워서 우량묘를 심어 9월 달에 거기서 10월 초중까지 런너를 튼실하게 키워. 근데 좋은 모종에 하나만 달고 나머지는 다 제거.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잘라. 그래서 겨울 삽목을 해. 그걸 키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잘 키우면 그 겨울무를 이제 지금 시기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예를 들어 죽었어. 그러면 다시 새로운 모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겨울에 뭐 온도나 뭐 양분 관리나 이 모종 관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새로 모를 구입하는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하는 게 4년에서 뭐 5년, 3년 요 정도의 모주의 퇴화 현상. 기존의 모주를 가져오면 유전적으로 뭐 바이러스나 병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런너를 유인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물건의 성질이 좀 퇴화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배양모로 됐건 배양모로 받은 모유를 됐건 간에 그 새로 교체를 해서 무병묘를 심어주고 또 잘 키우고 요런 거를 권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를 지금 실패를 해서 새로 구입하는 분들이 과연 다시 모를 구입할 때 그런 거 신경을 쓰는지 거의 안 쓰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주를 구입하는 집에 가서 그냥 모종 상태만 보고 구입을 하는데 이 모종에 쉽게 보면은 배양모로 가져와서 이 모종이 몇 년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배양모를 가져와서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좋은 모가 될 것이고 그만큼 퇴화가 천천히 되니까. 근데 3년 4년 돼도 예를 들어서 가져온 모를 잘 관리를 못하고 뭐 봄밭에도 또 관리 못하고 런너 또 막 하나에 뭐
안 좋은 무에서 런너 받아가지고 또 겨울 심고 이러면은 태화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게 수확량하고 직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 자체가 유전적으로 많이 태화가 된 무를 심으면 내가 아무리 봄밭에서 잘 키워도 이 무 부분에 원래 유전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치면 엄마가 튼튼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엄마가 유전적으로 뼈도 통뼈고 튼튼하고 건강한 산모야. 그러면 이 산모는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외로 그냥 몸도 왜소하고 빼빼하고 약하고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잘해도 유전적으로 이 어머니한테 나오는 아이는 아까 말한 건강한 어머니한테 나오는 그 튼튼한 아이보다 유전적으로 좀 더 약한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이모로 실패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구입하시는 게 많은데 우리 지금 자가육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포에 와서 진짜 농사를 잘해서 정식을 잘하고 배운 대로 환경관리 잘하고 초세관리 잘하고 다 잘하는데 수확량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환경관리 잘못하고 비대기의 관리 잘못했고 이씨 환경관리, 배액관리 요런 거 습관리 요런 거에 원인을 두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제가 육묘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저희가 키우는 육묘가 정상적으로 잘 컸어요. 그래서 몇천 주 여유가 남는데도 지금 작년에 배양모를 받아서 1년 동안 키우신 주위에 딸기 소통을 하시는 형님이 모종을 잘 키웠고 그 형님이 배양모를 받은 모종으로 1년 동안 작기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가보니까 병도 없고 모종이 세력이 좋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런너를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2,000주 정도 잘 나왔고 그래서 겨울에 키운 모가 지금 있고 또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500주 정도 더 부탁을 해가지고 총 한 3,500주에서 4,000주 정도를 제가 이제 배양모 1년 키운 모종 런너를 지금 받아온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필요한 거 6만 주인데 고설이 4만 주, 토경이 2만 주, 6만 주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 4,000주를 키우면 3,500주에서 4,000주를 키우면 큰동 기준 네 라인 들어가는 육묘장 한 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45,000주에서 48,000주가 돼요. 그러면 제가 올해에는 고설 6동 4만 주는 충분하게 그 조직배양모 1년 된 거를 다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서 런너 제일 좋은 거 받아가지고 겨울에 잘 키워서 내년에 심으면 이제 토경에 있는 3동 총 제가 키우고 있는 육묘 재배동 6동하고 고설 재배동 6동, 토경 재배동 3동을 다 한번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새로운 묘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사를 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육묘를 해서 본포 관리해서 수확을 하는데 재배 관리, 적정 재배 기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가육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나마 농장주들이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좋은 물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남는 모종, 여유 모종을 파는 사람한테 구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진짜 희박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농사를 잘 지고 육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육묘는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질문했듯이 내가 마이스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명인이다, 내가 신지식 농어민이다, 그래서니까 내 모종은 좋다? 저는 반대예요. 모종은 해마다 달라요. 왜?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해마다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다 틀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해마다 모종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종의 유전, 태화 정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준비하면은 봄밭에는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모종밭에는. 그래서 거기서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용류를 하지 않고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자가용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다시 새로운 모를 구입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진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육묘가 나오면 첫 번째, 육묘만 해서 모를 파는 사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배를 하면서 모를 파는 사람 거를 사라. 1번. 그 다음에 그 재배동 하면서 육묘를 하는 사람 모를 사는데 사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하우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평판을 한번 들어봐라. 농사를 잘 짓는지 못 짓는지. 그러면 일단은 재배 기술을 떠나서 모종이 좋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딸기 육묘는 90%라고. 그러면 모종이 좋고 잘 키우는 사람들은 수확량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종 구입할 때 만이라도. 그리고 그 전에는 꼭 육묘장에 구입을 하기 전에 한 시기별로 3월, 4월 심었을 때 한번, 그리고 런너 나올 때 한번,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정식할 때 한 4번, 5번 정도는 발품 바르셔야 돼. 왜냐면 1년 농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동, 4동, 5동, 6동 하면 농사 잘 되면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되는데, 그거를 그냥 딸랑 5월달까지 작물 키우고 소독하고 기다렸다가 다른 일 하거나 아니면 한 2-3달 놀다가 좋은 뭐 어디 없나 돌아서 심어가지고 그 모로 몇 억을 번다는 거는 개인의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하시고, 딸기 농사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면 이 부분은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말하면 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표준이 우리가 기술센터나 마이스터 대학이나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나 요런데, 아니면 뭐 진주시 각 기술센터에서 좋은 분들 초빙해서 수업 듣고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공부를 해서 올해도 스타트 첫 농사 잘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딸기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사견입니다만은 정식 했을 때 유인모, 저 같은 경우는 육미인모고, 삽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직삽도 똑같고, 정식 했을 때 이후 한 달,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본포, 9월달에 또 정식 했을 때 한 달, 이때가 1년 농사 어떻게 짓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같이 유인모를 하는 모를 직접 키우는 사람은 지금 뒷부분보다는 지금 앞부분, 지금 유인모 정식하고 나서 한 달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성패가 갈리니까, 재배동은 이제 어느 정도 후반기니까 어느 정도 이 재배동 때문에 육묘가 밀려서 지금 되게 보면 패턴이 잼 따다가 상품 딸기 따는 것도 바쁜데, 육묘를 언제 신경 써? 육묘 심어만 놓고 양액기 그냥 세팅해 놓고 전족간주로 하루에 물 몇 번, 아침에 몇 번, 뭐 몇 시간 타임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딸기가 거의 끝날 때야.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작물 보고, 어이구, 이게 키가 안 크네, 런너가 안 나오네, 입이 초세가 안 좋네, 잃어버리면 늦어요. 그러면은 이게 뒤늦게 키우려고 하고 런너를 빼올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비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비료를 많이 주면 그때부터 또 날씨 온도 조건이 더워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비료가 많다는 것은 질소가 많이 들어가고,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야네가 잘 크지만 더워. 그러면 세포벽이 허술하게 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름 딱 됐을 때 땅땅땅 두드려 맞으면 야네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심고 나서 한 달, 여기에서 올인을 하고 5월 달부터 딱 자리가 잡혀서 런너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포도 분화 완료 시킨 거 모종 딱 가져와서 며칠 날 심을 거면 그거로부터 한 30일, 40일 전에 분화 유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화 와서 심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정식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꽃이 만들어지고 소축이 만들어지고 열매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환경관리, 약관리, 온도관리만 해주면 쉽다고요. 그렇게 돼서 또 런너 받고 겨울 뭐 삽목 가면 또 여기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여기에 또 올인해서 겨울 뭐 살려놓고 그러면 또 나오는 거 따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만 잘하고 그런 거 자기가 채해진 그 시설에서만 환경관리만 잘해주고 측창 뭐 이런 거 잘해주고 하면 곰팡이 안 오고 저격 제때 해주면 또 그거에 도움 받고 나오는 딸기 이씨 정확히 줘서 따내고 수확하고 또 다시 4월 달에 정식하면 여기 한 달 동안은 여기에 농장주, 특히 남자, 어미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확하고 일꾼들은 하고 남자들이 계속 관부주의 적셔주면서 새뿌리 빨리 활착하게 만들고 부족하면 뿌리 도움되는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농약사에서 필요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물조를 주면서 또 비료. 왜냐면 전조보수로 물을 줘가지고는 뿌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흡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훅 쏟아져줘야 뿌리 쪽으로 쭉 더 많은 물이 갈 거니까. 그러면 초반에는 물이 많아야 세균도 많이 생기고 그거 한 달 안에 해서 굵직한 직근이 빨리 내려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을 때는 비료를 주기만 해도 커요. 근데 그걸 못 잡았을 때 나중에 급해가지고 비료만 주면 뿌리가 완벽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비료만 주면 아까 말한 TR율 탑하고 룻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이게 비례가 안 되고 정비례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상부만 막 크면 뿌리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뿌리들이 노화가 빨리 와서 7호만 8호초까지 버티질 못해. 그러면 3번, 4번 받다 보면 뿌리가 가. 그러면 이거 잘라내, 어미모. 그리고 여기서 쪼르줄 줘갖고 5번, 6번, 보도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 그럼 그거에 본포에 간 우량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대략 한 30분 정도 지금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기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딸기 농사 지면은 무조건 용묘를 해야 되는 거고 50평이 됐건 100평이 됐건 해보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재배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딸기 농사를 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다른 데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마시고 아침에 전적으로만 세팅해갖고 물 넣지 마시고 작물이 잘 안 크는 것 같으면 물조로 들고 물 주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뭘 하냐면 또 물조를 주다 보면 모주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씩 그러면 이거는 촉도 안 들어가고 뭐 이상한 짝잎도 아닌데 다른 이 모종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 속도가 너무 둔해. 이게 쫙 멈춰져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냥 과감하게 빨리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고 버리고 옆에 있는 보식묘, 좋은 묘 갖다 꽂아주세요. 그걸 한 달 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심어놓고 그냥 물만 세팅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종이 한 뭐 5천주 남아. 그러면 600원 받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내니까. 팔아. 근데 한 달 동안 딱이 좋아. 잘 되고 있어. 근데 5월 딱 되니까 모종이 하나씩 픽픽픽픽 쓰러져. 그때는 모종 못 구해요. 그래서 뭐냐면 정식하고 일주일간을 뭐 며칠에 한 번씩 쪼르지를 하면서 무가 정상적이 있는지 관부가 깊게 들어간 거 있는지 올라왔는지 짝모가 나오는지 입이 변하는지 이런 거 계속 쪼르지를 하면서 보고 안 좋은 거는 정상적인 이거 그대로 키워도 나오겠지만 정상적인 우량모가 좋은 묘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빨리 주인이 뭐 핀을 꽂든지 표시목을 하든지 아니면 뽑아놔가지고 그대로 놓으면 일꾼들이 일 끝나고 와서 한번 쑥 훑어보고 보식목 갖고 와서 쎄고 좋은 거 꽂고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 하다 보면 계속 한 번 할 때 10주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5주 나오고 그 다음에는 3주 나오고 그래도 나중에 죽는 묘가 하나씩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한 방에 딱 키워놓고 심어놓고 잘 심어서 잘 커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런던 나올 때 삐삐삐 쓰러지거나 아니면 5월 초 돼서 자기 모종 여유 모종 다 팔았는데 모종이 쓰러져. 그러면은 힘들다고요. 그래서 꼭 물조를 주라는 게 그 힘든 걸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지런함은 무조건 대가가 옵니다. 대가가. 그래서 특히 모종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 막 뭐 육류 뭐 물조리를 주나 안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주인 발자국 소리에 작물들도 다 알아보고 그 안 좋은 그 모종들 빨리빨리 뽑아내고 여유 있는 모종들 있을 때 빨리빨리 갖다 꽂아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보식률이 없는 모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런너가 나올 수 있게끔 환경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저희 농장에 귀농을 꿈꾸는 또 젊은 사장님이 또 오시니까 그때 또 상담을 하고 또 동영상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일 모아놓은 농장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